A매치 휴식기를 거치고 돌아온 2020-21 시즌 세리아 8라운드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8라운드의 문을 연 경기는 크로토네와 라치오의 한판, 라치오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의 최대 악재, 바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서 제외가 된 거였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경기장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볼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어요. 이 최악의 조건에서 라치오의 영웅은 바로 코로나19 메디컬 체크를 통과하고 돌아온 임모빌레였습니다. 완벽한 헤더로 선취골을 만들었고요. 수비수를 농락하고 완벽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코레아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치오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윙백으로 나와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파롤로는 자신의 원래 자리인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보이면서 어시스트도 쌓을 수 있었고, 호아킨 코레아는 이번 시즌 첫 리그골을 넣으면서 어느정도 폼이 올라왔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크프로는 교체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날렵한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조커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조커 하니까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바로 카이세도인데요. 이번 경기도 역시 교체로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찬스를 날려먹었습니다. 역시 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골을 절대 넣지 않는 완벽한 조커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카이세도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페지아와 아탈란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공격의 팀 아탈란타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경기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아탈란타의 득점력이 극과 극으로 차갑게 식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3경기 동안 무려 13득점을 해낸 이후 4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는 5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지 못했어요. 압도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가던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아탈란타가 운이 참 더럽게도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자파타는 골대를 때리고 고젠스가 골을 넣긴 했지만 직전 크로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파타의 오프사이드가 지적이 되면서 VAR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주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아탈란타였는데요. 이번에는 번번이 스페지아의 골키퍼 프레베델에게 전부 가로막히면서 아쉽게 득점을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프레베델 골키퍼가 말 그대로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모처럼 유벤투스가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대0 유벤투스의 승리입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피를로 감독이 4-4-2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인데요. 특히 중원의 투미들의 아르투르와 라비오를 세웠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르투르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피를로 감독의 역습 위주의 공격 패턴에서는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기 힘들었던 아르투르가 4-4-2 전술로 지공 상황을 만들면서 패스 줄기를 찾는 역할을 전담시키자 귀신같이 폼이 살아났습니다. 특유의 볼키핑 능력과 패싱 능력을 완벽하게 선보였는데요. 117번의 터치를 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무려 96%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드디어 데리흐트가 어깨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3백을 혼용하면서 다닐로를 센터백으로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데리흐트와 데미라를 센터백으로 돌리다 보니 수비가 확실히 안정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유벤투스였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호날두였는데요. 어김없이 멀티골을 박아버리면서 유벤투스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조셉 피칸과 펠레가 뛰었던 공식 경기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록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호날두는 이번 경기 2골을 넣으면서 푸스카스를 제치고 역대 득점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인 펠레와도 19골 차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시즌 내 역대 3위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발라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점점 팀에서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투톱으로 쓰자니 모라타가 훨씬 쓰임새가 많고, 윙어로 쓰자니 키에사나 클루세프스키한테 안 되고, 공미로 쓰자니 4-4-2 전술을 돌렸을 때 워낙 경기력이 좋았어서 공미 자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재계약 문제로 불화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유벤투스에서 방출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피오렌티나 이야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긋지긋했던 이아키니를 자르고 프란델리를 감독으로 다시 데려왔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과연 다음 감독의 행보는 어땠을지? 다음은 무슨 니김이 다음이야, 씨발 작것들아.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슨 니김이 다음이야. 피오렌티나 감독을 바꿨지만 승격팀 베네벤토에게 졌습니다. 단순히 아쉽게 진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봐도 슈팅수 거의 3배, 승격팀 베네벤토에게 완전히 두들겨 맞은 피오렌티나 되겠습니다. 비라기가 퍼스트 터치에서 똥을 싸면서 결국 아쉽게 결승골을 내준 피오렌티나였는데요. 피오렌티나로 복귀해서 조금 잘하나 싶었는데 역시 비라기는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결승골을 넣었던 베네벤토의 리카르도 인프로타는 이번 골로 세리아 무대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피오렌티나에게 위안거리가 있다면 이아키니 아래에서는 애매해졌던 암라바트가 드디어 자신의 롤을 확실하게 부여받게 됐다는 점 정도 되겠는데요. 다음은 베로나와 사수올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수올로가 깔끔하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X발 X같네! 그래요. 말 그대로 이런 씨발 족같네 같은 경기였습니다. 베로나에게 말이죠. 사수올로는 그냥 막 차도 잘만 골문 안에 들어가는데 베로나는 중거리 슛을 해도 팅, 크로스 후루꾸도 팅, 프리킥을 차도 팅이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팅이었습니다. 한 경기에 골대가 4번을 맞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져야지. 어쨌든 이런 행운의 승리로 사수올로는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2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득실차도 11위 될 정도로 엄청난 득점력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경기는 인테르와 토리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테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4대2로 이겼습니다. 인테르 팬으로서 이번 경기 전반전까지 보고 난 이후 들었던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으이구 이 쓰레기들. 여전히 뒷공간은 졸라게 불안하고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속출하면서 오히려 상대한테 찬스를 내주고요. 자존심 상하게 자자한테 계속 터졌습니다. 결국 선취골도 정말 병신같이 먹혔는데요. 아니 여기서 이런 패스미스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결국 그 자자한테 골을 쳐먹고 말았지요. 이렇게 전반전은 토리노한테 거의 농락당했던 인테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서 이번에는 애슐리 형이 신고의 가슴팍을 걷어차면서 PK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대 0으로 끌려가는 인테르였는데요. 진지하게 콘테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먼저 골을 내주지 않으면 축구가 안 되나? 도대체 왜 맨날 골을 쳐먹고 시작하는 건데 뭐 때리기 전에 정당방위 요건 만드는 뭐 그런 겁니까? 땡값 걱정 안 해도 돼. 쌍방이니까. 그리고 그런 인테르에는 부상에서 갓 돌아온 루카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해줬는데요. 2대 1을 만드는 만회골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동점골. 거기다 하키미가 상대 수비수 은클로에게서 얻어낸 PK를 직접 차나오면서 3대2로 역전까지 시켰습니다. 거기다 쐐기골 어시스트까지 해내는데요. 혼자서 인테르의 4골에 모두 관여를 하면서 이 엄청난 역전승을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루카쿠다 할 수 있었지요. 어쨌든 이렇게 어거지로 콘테 공격 축구가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세가 아예 엉망이었던, 거기다 벨로티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토리노에게 2실점이나 한 것은 단순히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쿠를 제외하고 인테르 승리의 1등 공신을 꼽자면 저는 바렐라를 꼽고 싶은데요. 활동량이 그냥 미쳤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인 담브로시오가 위로 전진하면 바렐라가 센터백 자리를 메워주면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왔는데 공격할 때는 또 상대 박스까지 올라가 준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인테르 축구의 경기력은 바렐라를 갈아 넣어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발 부상 없이 시즌 잘 마무리하길 바랄 뿐입니다. 로마와 파르마의 경기가 그 다음 있었습니다. 로마가 3대 0으로 가볍게 이겼는데요. 인테르 팬으로서 요즘 로마 경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스피나졸라. 지난 시즌에 플레타노랑 바꾸자고 했을 때 바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인테르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피나졸라가 어느 정도 부상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그 정도로 이번 시즌 초반 거의 축신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스피나졸라입니다. 이번 경기 활약도 엄청났는데요. 특히 첫 골 어시스트 한번 보시죠. 미친 거 아닙니까? 스피나졸라의 이 미친 패스 덕에 보르아 마요랄 드디어 세리아 무대에 첫 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경기에서 이 선수를 결코 빼놓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미키타리안인데요. 얘 도대체 뭐죠? 골 직전에 스피나졸라의 이 패스도 지렸는데 미키타리안 골은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키타리안입니다. 제코? 좀 빠지면 어때? 안 그렇나요? 제코는 이제 진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빠져도 팀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경기에서 정말 놀랍게도 칼스도르프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믿어지십니까? 무려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키패스가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트 놀랍게도 세리아 무대에서 거둔 첫 번째 공격 포인트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3위를 지키고 있는 로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센터백 이바네즈와 만치니가 모두 근육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로마도 참 부상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로마는 스몰링 식중독과 쿰블라 코로나 양성에 이어서 이바네즈와 만치니까지 주전급 센터백을 모조리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주앙 제수스가 나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도 참 오래간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칸드레바의 어시스트로 전반 7분 만에 골을 넣고 먼저 앞서갔던 삼프도리아였는데요. 하지만 수비수 레지니의 자책골이 더해지면서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디네세와 제노아의 경기는 1대0 우디네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무려 19위까지 내려갔던 우디네세. 아무래도 에이스 데파울이 그동안 제 몫을 해주지 못했던 탓도 있었는데요. 드디어 데파울이 이번 시즌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제노아는 막판 스카마카가 동점골을 뽑아냈지만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지적되면서 아쉽게 1패를 더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밀란의 빅매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밀란이 3대1로 나폴리까지 꺾었습니다. 양팀의 전력 누수가 제법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 나폴리는 오스피나 골키퍼부터 후사이, 오시멘까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밀란은 부상도 부상이지만 피올리 감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벤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수석 코치인 무렐리까지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보네라 코치가 사상 초유의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경기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밀란에게 어려울 수도 있었던 이번 경기를 혼자 캐리했던 선수 역시 질라탄이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진짜 질라탄은 미친 것 같습니다. 이 헤더골이 진짜 40살 노친네가 할 수 있는 플레이일까요? 심지어 쿨리발리를 앞에 두고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다 완벽한 침투로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벌써 리그 8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질라탄입니다. 거기다 이번 시즌은 무려 6경기에서 10골을 집어넣으면서 득점 단독 1위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반면 나폴리는 2대0에서 한 골을 따라잡았는데 한 가지 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살레마커스의 발을 밟으면서 옐로카드를 받았던 바카요코가 나폴리가 추격골을 넣은 직후 무리한 태클로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빠가요코 새끼. 이 빠가사리가 결국 밀란은 3대2를 만드는 골을 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밀란으로 이적한 신예 하우게가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참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유로파리그에서 밀란을 상대로 경기를 뛰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던 하우게였는데 지금은 밀란의 연건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나폴리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돈나룸마가 이번 경기 또 미쳐 날뛰는 바람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나룸마는 진짜 밀란이 재계약해야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승리로 여전히 세리아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밀란입니다.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밀란에게 또 하나의 미션이 추가됐습니다. 질라탄이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일찍 교체가 됐는데 근육 부상으로 12월 중순까지 빠져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입니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통산 748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록들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기록에 의하면 호날두는 역대 득점 단독 4위가 됐습니다. 베네벤토의 인프로타가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로마의 마요랄 역시 세리아 무대에서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칼스토르프는 드디어 세리아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어시스트로 기록했습니다. 밀란의 질라탄이 8경기 연속골을 뽑아냈는데요. 하지만 부상으로 12월까지 결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란의 하우게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